장덕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수강 시 지켜야 할 주요 규칙입니다. 첫 번째, 수업 자료 외부 유출을 금지합니다. 두 번째, 수업 화면 캡처 및 유포를 금지합니다. 장덕고등학교 2020년 1학년 체육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체육에서 안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해한다. 두 번째, 스포츠 상황에서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 방법에 대해 이해한다. 세 번째, 스포츠 상황에서 안전사고로 생긴 손상을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한다 입니다. 먼저 신체 활동과 안전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은 안정시 이외의 모든 활동으로 운동과 생활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동은 건강, 취미 등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여가 활동이나 스포츠를 일컫는데요. 걷기, 달리기, 수영, 테니스, 축구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활활동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등하교, 산책, 청소, 세탁 등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운동과 생활활동을 포괄하는 신체활동은 위험이나 사고가 생길 염려가 없는 상태인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고 발생 시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안전교육이 미비하거나 부주의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를 안전사고라고 하는데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체활동을 하는 도중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안전사고는 운동의 흥미와 참여를 저해하고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생애 주기별 전 단계에 거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걸쳐 안전교육에 의존하는 단계에서 유지하는 단계로 점진적으로 안전 수준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활동 중에 교내 활동 중, 수련 활동 중, 현장 체험 활동 중 수산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안전습관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기에는 학교와 학교 주변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주변에서는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자전거 전용 도로를 이용하고 신체활동에 적합한 운동복과 운동화를 착용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 목적과 건강 상태에 맞는 알맞은 종목과 강도를 선택하여 운동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기온, 황사와 미세먼지, 오존경보제 등의 날씨를 고려하여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운동의 유형과 특성에 맞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주의하여 넘어지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지나친 몸싸움이나 태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나친 승부욕 등으로 무리한 동작을 취하지 않습니다. 운동 중 몸 상태에 주의하고 무리하지 않는데요. 시설이나 기구가 안전한지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안전의식이란 활동을 할 때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상황의 안전에 관한 적극적인 생각과 의식을 말합니다. 안전의식이 약하면 안전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안전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은 체육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해 나가는데 기초가 됩니다. 특히 체육활동은 신체 움직임이 많아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올바른 안전의식을 갖추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육에서 올바른 안전의식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스포츠 참가자의 안전을 고려한 규칙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응급상황의 대처 방법과 구급체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장비와 도구의 사용을 이해하며 올바른 의사결정력으로
안전활동을 위한 상한 판단력과 의사결정력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선수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타인 존중,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져야 하며 승부욕과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는 자기관리 능력도 지녀야 합니다.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유형과 방법을 선정할 줄 아는 적절한 운동 계획과 목표 설정을 통해서 우리는 체육활동 중에 올바른 안전의식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의식을 지니고 운동과 신체활동을 하지만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안전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발생 원인 및 부위, 손상, 증상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잘못된 실천 방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훈련과 무리한 활동은 이런 안전사고를 야기시킵니다. 또한 부주의와 운동 준비 부족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설과 장비에 따른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시설 점검을 소홀하거나 안전장비를 미착용했을 때 안전사고가 발생합니다. 환경 요인에 따른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날씨 여건에 운동을 하거나 장소 점검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활동의 실천 단계별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 준비 시에는 운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과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운동 전 심박수, 체온, 혈압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데 시설과 기구, 복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합니다.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운동 방법을 정하는데 야외 활동의 경우 자연에 관한 기초 지식을 익혀두고 미리 계획을 세워둡니다.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운동 실천 시에는 몸 상태 변화에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휴식을 취하거나 운동량을 조절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지나친 경쟁이나 무리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실천하고 운동에 관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합니다. 운동 손상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방법을 익혀두고 구급상자 등을 준비합니다. 운동 정리 시에는 정리 운동으로 피로해진 근육을 안정시킵니다. 시설과 기구를 점검하고 정리 정돈을 하는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휴식을 충분히 취합니다. 운동 직후 음식은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고 운동 실천 내용, 몸 상태 등을 일지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지금까지 설명한 안전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며 영상 이후 설명할 운동 손상과 대처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중하여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스포츠. 그러나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삶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 운동은 손목과 발목, 무릎, 골반, 허리, 몸통, 어깨, 목, 전신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각 부위마다 30초씩 총 10분에서 15분가량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헬멧, 보호대 등 각 종목마다 필요한 보호장구를 반드시 파악하고 자신의 몸에 맞는 규격장구를 골라 착용해야 합니다. 장애물, 차량 및 보행자, 유리창이 있는 주택가, 비탈 등은 피하고 반드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스포츠를 즐겨야 됩니다.
반드시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는 수준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많이 일어나는 안전사고는 뼈의 손상과 출혈, 근육 경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119에 먼저 신고한 후에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위해 신발, 헬멧 등의 장구는 벗겨주세요. 골절 염좌 탈구 시에는 손상 후 24시간 내에 라이스 요법을 적용합니다.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고 15에서 20분가량 얼음찜질을 합니다. 단 동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손상 부위에 얼음의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이후 압박붕대를 이용해 압박하는데 통증이 없도록 주의하며 심장의 먼 곳에서부터 감습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올립니다. 출혈 시에는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소독 거즈나 깨끗한 손수건을 덮고 손으로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출혈이 멈추면 압박붕대로 감아주고 피가 나는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킵니다. 근육 경련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를 눕혀 편안한 자세를 유지시키며 안정시킵니다. 심호흡을 하며 해당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근육 경련이 발생한 근육을 반대편으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수건을 경련 부위에 올려놓아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스포츠 손상은 무엇보다 사고 즉시 119에 연락하고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시때때 안전 맞춤. 여러분, 영상은 잘 시청하였나요?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운동 손상은 머리와 얼굴, 어깨와 팔, 팔꿈치와 손목, 척추와 골반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운동 손상은 외부의 힘과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발생하는 급선 손상과 장기간에 걸쳐 과도한 운동을 계속하여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 손상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급성 만성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예방과 대처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우선 급선 손상은 신체 활동을 할 때 상대와 충돌하여 신체에 간접적으로 외적인 힘이 가해져 갑자기 발생하는 손상입니다. 다양한 형태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강한 힘을 주거나 변화가 발생하는 동작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신체 여러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타박상, 염좌, 탈구, 골절 등이 급성 손상에 속합니다. 급성 손상이 발생하면 발생 부위의 부기나 통증이 나타나며 출혈이 발생하는데 과격하거나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발생하면 신속히 의사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급성 손상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박상입니다. 물체에 맞거나 부딪혀 피부에 파열 없이 멍이 드는 손상입니다. 탈구는 뼈에 관절이 빠져서 접촉면이 없어진 상태인데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벗어난 운동을 할 때 주로 생깁니다. 염좌는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서 접질리고 인대가 손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속히 우리가
삐었다라고 하는데 탈구와는 달리 관절 자체는 정상적인 위치 관계를 유지합니다. 찰과상입니다. 긁히거나 넘어지면서 살갗이 얇게 벗겨진 상태로 출혈이 발생합니다. 근육 경련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근육의 수축으로 통증이 따르는데 심한 운동을 하는 중일 때 운동 중 장단지근에 일어나기 쉽습니다. 근육통은 지나친 운동으로 생긴 근섬유의 미세한 손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 뼈가 부러진 상태로 상처 부위가 붓고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만성 손상은 오랫동안 무리하게 신체를 사용하거나 운동 강도나 운동량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지나친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건염, 근염, 관절염 등의 염증 현상과 피로골절 등이 대표적인 만성 손상입니다. 한쪽 부위만 사용하는 운동이나 잘못된 활동 습관으로 인해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나타나는데 운동 초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지만 서서히 진행되면 악화되어서 치료하기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만성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휴식을 적절히 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만성 손상에 대한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성 손상은 주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 특히 운동선수에게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한 동작으로 한 부위에 대해 많은 과중, 많은 부하가 걸릴 때 주로 발생하는데 이런 부상이 조금씩 지속되면 만성적으로 통증이 악화되고 부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절염, 건염, 근육염, 그리고 피로골절 등이 나타나기 쉬우며 심각할 경우에는 척추분리증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을 할 때 조금 아프거나 힘들 때 만성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안전사고, 즉 운동 손상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흐름에 따라 알아보겠습니다. 체육활동에서 안전관리 실천이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인데요. 체육활동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올바른 안전의식, 안전사고 예방계획, 활동 전, 후, 중 안전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하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의식 부족과 안전활동을 미준수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고, 운동 손상, 부상자가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는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우선은 주변 환경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2차 피해 위험이 있으면 환자를 즉시 이동시켜 주는데요. 이후에 환자의 반응 유무를 확인합니다. 만약에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112 연락을 하고 AED를 요청한 후에 그 전 시간에 배웠던 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타박상, 염자, 출혈, 골절, 손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타박상, 염자의 경우에는 라이스 용법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 주고 출혈일 경우에는 피가 더 나지 않도록 지혈해주며 골절일 경우에는 골절된 부위가 움직이지 않을 수 있도록 부목을 이용해서 부목법으로 응급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래서 응급구조 요청과 환자를 이송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운동 손상 중에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타박상과 염자의 경우에는 라이스 요법을 통해서 응급처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라이스 요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4가지 단계의 0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라이스 요법이라 합니다.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 단계 안정 단계의 레스트에서는 활동량을 줄여주고 누운 자세를 취해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얼음찜질 아이스 단계에서는 환부가 직접 얼음에 닿지 않도록 얼음에 물을 넣거나 환부를 수건으로 감고 얼음 주머니에 대해서 10에서 20분간 식힐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계 압박 컴프레이션에서는 환부에 부드러운 것을 대고 군대를 압박하면서 감아서 고정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인 마지막 단계인 올림 엘리베이션에서는 바로 누워서 환부를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취하게 하는데 이때 방석 등을 발목 밑에 대면 좋습니다. 이렇게 4가지 단계를 순서적으로 취해주면서 응급처치를 취하는 것이 라이스 요법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신체활동과 안전, 안전사고 유형과 예방 방법, 운동손상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수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되짚어보고 다시 한번 이해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운동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 안전을 도와주는 안전맨입니다. 저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스포츠 활동을 위한 스포츠 안전 매뉴얼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스포츠 안전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스포츠 안전이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상황에서 모든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스포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안전 인식 향상과 제도적 장치 마련, 체계적 시스템 구축, 그리고 스포츠 안전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포츠 안전 증진을 위한 참여자의 역할은 기술 습득, 스포츠 안전 지식, 수준에 맞는 스포츠 활동,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을 통한 스포츠 안전 사고 예방, 스포츠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안전 의식, 운동 참여에 적합한 복장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포츠 안전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별 세부 안전 매뉴얼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에 알아볼 종목은 실내 스포츠입니다. 실내 스포츠는 구기 스포츠, 투기 스포츠, 맨몸 스포츠, 스케이트 스포츠 등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종목별 안전사고의 원인 및 안전수칙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기 스포츠입니다. 구기 스포츠에서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은 상대방 선수와의 몸의 접촉에 의한 것과 본인의 불찰로 인한 무릎, 발목 등 관절의 골절, 염좌 부상이 가장 빈번히 발생합니다. 다음, 구기 스포츠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해주세요. 운동 시작 전 관절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심판 판정에 거친 항의는 자제합니다. 보호장비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골대나 네트에 매달리는 등의 시설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무리한 동작이나 과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난폭한 행동이나 반칙은 안 됩니다. 출입구와 대피로 확보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투기 스포츠입니다. 투기 스포츠는 손, 발 등을 이용해 상대를 가격 및 타격하면서 승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다른 운동보다 부상 위험도가 큰 스포츠입니다. 다음, 투기 스포츠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해주세요. 타격에 의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에 대한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합니다. 사소한 훈련 시에도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합니다. 훈련 및 경기 전 본인의 건강과 컨디션이 정상인지 확인합니다. 자신의 운동 능력 이상의 무리한 훈련과 경기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려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출입구와 대피로 확보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맨몸 스포츠입니다. 종목의 특성상 무리한 동작이나 기술을 구사할 경우가 많고 파트너와의 호흡이 중요하므로 본인과 파트너의 능력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맨몸 스포츠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해주세요. 충분한 스트레칭 및 준비 운동을 합니다. 운동 시작 전 바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자신의 레벨에 맞지 않는 동작은 하지 않습니다. 낙상에 대비하여 기본적인 낙법 요령을 익혀둡니다. 충돌 방지를 위해 파트너 및 주변 상황을 항상 살핍니다. 안무를 할 때 필요한 전문적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합니다. 출입구와 대피로 확보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이트 스포츠입니다. 스케이트 스포츠는 특성상 미끄러운 빙상에서 넘어지면서 오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스케이트 스포츠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숙지해주세요. 운동 시작 전 몸의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준비 운동을 합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스케이트 날이나 하키 스틱 등을 가지고 휘두르는 등의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빙상 위에서 멈추는 법을 꼭 숙지합니다. 스케이트 활주 방향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출입구와 대피로 확보는 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종목은 실외 스포츠입니다. 실외 스포츠는 크게 구기 스포츠, 장비 스포츠, 야외 레크레이션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 종목별 안전사고의 원인 및 안전수칙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기 스포츠입니다. 구기 스포츠에서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은 상대방 선수와의 몸의 접촉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한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의 골절, 염좌 부상이 가장 빈번히 발생합니다. 다음, 구기 스포츠에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해주세요. 운동 시작 전 관절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심판 판정의 거친 항의는 자제합니다. 보호장비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늘 대비합니다. 난폭한 행동이나 반칙은 안 됩니다. 출입구와 대피로 확보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장비 스포츠입니다. 장비 스포츠는 특성상 장비에 의한 사고가 가장 빈번히 발생합니다. 장비를 무리하게 휘두르거나 사용하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까지 큰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사용에 관련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따라야 합니다. 다음, 장비 스포츠에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해주세요. 운동 시작 전 관절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보호장비는 반드시 착용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늘 대비합니다. 장비를 가지고 장난을 하지 않습니다. 장비에 맞는 공을 사용합니다. 장비 사용 방법을 완벽히 숙지합니다. 주변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출입구와 대피로 확보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외 레크레이션입니다. 야외 레크레이션 운동은 천재지변에 의한 환경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활동 전 사전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며 활동 당일까지도 이를 체크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야외 레크레이션에서의 안전수칙을 숙지해주세요. 운동 시작 전 관절을 충분히 풀어줍니다. 장비 사용 방법을 완벽히 숙지합니다. 인근 병원 연락처와 위치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식수와 상비약은 항상 구비합니다.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운동에 맞는 적절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장비의 상태와 날씨를 고려해 계획을 짭니다. 활동 당일 일기예보를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실외 스포츠 활동 시에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꼭 기억하셨다가 모두 안전사고 없는 즐거운 스포츠 활동하세요. 안녕! 내 몸을 지키는 안전한 체육 학습 활동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같이 안전한 체육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활동지 내용은 운동손상 대처 방법을 조사하는 활동인데요. 다음에 사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조사해서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운동에 관한 문구를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방울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